특검의 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또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왜 이렇게 우리 법은 관대한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김용현 같은 피고인이 만약에 현실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땡깡이 재판정에서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세 차례나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분노스럽고, 사법부가 고작 이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붙여주면서 재판부가 그간 업무의 부담 완화가 있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업무가 많은 양반들이 휴가를 다녀옵니까? 판사 하나 늘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4일 날 저희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뭐야? 3월 7일 날 주기현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윤석열을 탈옥시킨 과정 이후에 그 재판부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야? 일부 인터뷰 혹시 보셨나요? 네, 저희는 봤습니다. 예, 조금 숙제를 또 이미 좀 주셔가지고. 나 힘들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유튜브나 뭐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서 본인 얘기를 한 건 처음 아닌가요? 저는 다른 방송을 다른데 한 번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또 때가 때이닌 만큼 지난번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인 회동 이슈도 있고, 그래서 벽오동 심은 뜻은 무엇인가? 오늘 왜 이분이 출연하셨나 이런 얘기 궁금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신뢰성이 저는 좀 떨어져서 일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얘기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박영식 앵커도 이렇게 진행을 오래 해보셨는데 오늘 보면서 김충식 원장이 얼마나 진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청자분들과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반의 반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은, 아까 이제 끊임없이 백운기 앵커께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은 노상원을 모른다. 그러게요. 라는 그 대목은 사실 TV도 본다라고 이제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더군다나 노상원 수첩에 이렇게 자기가 전개가 나오고 막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TV를 보면 뭐 관심은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TV를 보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할 건 또 선택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최혁진 의원과 관련된 것들. 근데 노상원은 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저는 유리한 것만 뭐 취하려고 했던 태도가 아니었겠는가.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딱 배리어를 세워놓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봐가지고 반에 그 진실에도 다가가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원래 인터뷰할 때는 가급적이면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궁금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봤는데 저라고 왜 느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눈동자가 흔들린다든지 뭐 좀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진실인가 아닌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김진성 아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김진성 이제 이재명 대통령 테러했던. 근데 그때 반응이 매우 특이했어요. 김진성 모르는데 나중에 이 사람입니다. 근데 왜 김진성을 물어봤냐면 이 수첩에 다이어리에, 예. 아산 대방 부동산 7억 세계로 교회 소년보복세 이렇게까지 써 있었거든요. 예, 손목사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도 모르시는. 모른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그 앵커께서 질문을 하니까 이리저리 뱅뱅 돌린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그 땅이 되게 넓어서 내가 자주 가볼 수가 없어서 관리인 중에 김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질문을 하시니 그런 식으로 애들로 뒤로 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다이어리에다가 본인이 지금 기억 안 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특검에 출석해서 피의자가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관리를 했던 어떤 사람 이름이 김진 뭔가 한다라는 식으로 되돌려가는 느낌들이 들었고, 또 하나는 노용래 자기 전시회에다가 4명의 장성,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 3명이고 본인만 현역 장성일 때도 축하금을 집어넣어서 봉투에 이름까지 줘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럼 현역 장성이 그 정도까지 할 때에는 뭔가 서로 아는 관계가 있고 그런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 축하금을 보내는 거지, 거기다 그냥 일부러 보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노상원을 모른다는 얘기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제일 저기 했던 건 나는 건전하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법대로 한다, 나는 나라에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내 그 기조만 유지하는 상황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냥 그 기조만 오늘 내내 읊조리다 간 거예요. 나머지는 특검 조사 받는 것처럼 난 기억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화가 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속상한 댓글 반응이 많이 올라와서, 왜냐하면 이제 속 시원하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쵸. 이야기할 거라고 저도 기대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이 조이대랑 한덕수랑 정상명 만났는데 거기에까지 이름이 등장을 해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랬나 하는 거 물어봤고, 최은순 내연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뭐 내연남인지 뭐 그런 내부 사정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고, 김건희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데 안 만났다. 그리고 대통령 된 뒤에 또 윤석열도 안 만났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뭐 그런 모습. 무엇보다도 김진성 아느냐, 노상원 아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모른다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는데, 검사 출신 김용동 의원이 보시기에 진실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것 같았습니까? 그 인터뷰 진행하시느냐고 힘들었고, 사실은 보는 사람도 힘들었어요. 예. 이게 짧지도 않고 장시간 이어지는 인터뷰인데, 글쎄 뭐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던 거죠. 뭐 그 진실성을 느끼기는 대단히 어려웠고, 사실은 저런 사람을 상대하는 건 역시 말은 별로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역시 돈의 흐름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작성해 놓은 메모나 이런 물적 증거를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1시간 동안 인터뷰인데 저도 힘들었고, 우리 애청자님들, 박승만님, 앵커님께서 파헤치고자 했던 진실 100분의 1도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사기꾼에게 변명할 자리만 제공한 것 같군요. 보스형님 TV님, 다시는 저런 자 마이크 주지 마세요. 예. 뭐 제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다만 오늘 그 부분은 뭔가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몽유도원도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팔을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사실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무슨 권리로, 무슨 힘으로, 자격으로. 자격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적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인의 친오빠라는 사적 라인을 통해서 일종의 로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쪽 라인으로 뭔가 대단히 여러 가지의 일들이 비합법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근거로도 오늘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그렇죠. 나중에 특검이나 이렇게 조사할 때 그러니까 보면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그럼요. 그렇거든요. 그냥 질문하고 답을 듣는 거죠.
뭐 어떻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다만 이제 쭉 그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판단하게 되는 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 답변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상합니다. 그건 좀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김건희 표현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일본과 한국의 주요 국가 문화재급, 국보급을 이렇게 맞바꾸는데 나가서 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국민들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국보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본이 어느 정도로 실제 진품인지를 확인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썼다라고 하는 그 칼 자체가 몽유도원도와 맞바꾸어지는 대단한 보물인지는 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으나 그 일반 개인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마치 애국심에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이나 그 애국심을 빙자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든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아까 우리가 잠깐 화면에서 만나봤던 당시 외교부 장관이나 또 이제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의 문제 지적과 문제 의식이 매우 타당한 거여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뻔뻔하게 본인은 칭찬받을 일을 했지 전혀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민주당이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힘당은 반발을 엄청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부에서도 일단 이렇게 발의하기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뭐 재판부 1명 늘린다. 1명, 법판사 1명. 김영남 의원님 25부에 지금 25부가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판사 1명 넣으면은 엄청나게 달라집니까? 글쎄요, 뭐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보통 그러니까 3인 합의부로 운영을 하다가 한 명 더, 배석 판사를 한 명 더 증원해서 4인 재판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추가된 판사가 별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비롯한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재판부가 한 몸처럼 재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내란 사건 말고 일반 사건을 그 증언되는 판사에게 준다니까 이른바 판결문 작성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딴 사람들은. 예. 근데 어차피 재판을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우 내놓는다는 대책이 판사 1명 더 추가해 줄게.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거 왜 이제 와서? 그렇죠. 예. 뒷북치는 것처럼 이제 와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아우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주기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왜 이렇게 만만디로 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크셨고.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과연 법원은 사법부는 어떻게 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냐. 뭐 대안을 내놔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주기현 판사가 12월까지는 일단 1심 끝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려는 이러다가 풀려나는 거 아니야? 1월 달에? 그런 걱정 때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럼 1명 추가. 이 사람이 일반 사건만 전담하게 할게. 나머지 기존의 3사람은 특검 그 사건만 맡고 형사재판만 내란 사건만 이제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이걸로 해소가 될 것인가. 그냥 뭐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1명 더 추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기현 그 재판부에서 어제 김영현 재판도 하는데 이거는 뭐 간이 기각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어차피 재판 시간 끌고 지연하려고 하는 꼼수라는 거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왜 간이 기각 안 하고 그거 수용해서 그냥 재판 종료하느냐. 그러니까 1명을 추가해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어가면 이게 하세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근본적인 신뢰 회복도 안 되고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기현이의 의지를 의심하는 거지. 지기현이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저렇게 재판하는 겁니까? 어저께도 김용현 재판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안 부르고 김용현 피고인이라고 불렀다고 땡깡을 놓으면서 나 재판부 바꿔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재판부 기피 신청도 권리지 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재판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 저는 이번에 이 뭐 김건희 특검, 뭐 3특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검의 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또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왜 이렇게 우리 법은 관대한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 뭐 김용현 같은 피고인이 만약에 현실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땡깡이 재판정에서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세 차례나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분노스럽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고작 이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붙여주면서 재판부가 그간 업무의 부담 완화가 있었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업무가 많은 양반들이 휴가를 다녀옵니까? 이게 국민들이 다 볼 줄 몰라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법부인지 다른 나라의 사법부인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지휘현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여서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12월까지 재판을 끝낸다고 했는데 12월에 국민들이 응당 기대하시는 그 재판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지기현뿐만 아니라 조희대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는데, 사실 조희대가 한덕수를 만났든 안 만났든 조희대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 특검법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개혁안이라고 내놨다는 게 한숨 나오는 거죠. 저 개혁안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법부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판사 하나 늘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사법부는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데요.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면 아주 단순합니다. 설명을 하면 돼요. 니네들이 12월 4일 날 저희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3월 7일 날 지기현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윤석열을 탈옥시킨 과정 이후에 그 재판부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월 1일 날 이재명 그 당시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정말 니네들이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다 읽고 9일 만에 12명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이 2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걸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유죄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뭐야? 이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그래,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지금까지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한 것이 없으면서 국민에게 불신을 당하고 있는 모든 지기현 판사를 비롯한 대법관들의 행위들을 옹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좀 단순합니다. 7만 페이지를 읽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복사한 복사 기록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걸 프린트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그 기록을 우리한테 내놓든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는 건 너네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저희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라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 앞에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장 자체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과 헌정체제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김용남 의원님. 네. 일단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확대해서 3대 특검 사건을 다 맡긴다.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 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뭐 나중에 이제 사면 복권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담겨 있던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건 처음 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반민특위가 있었고 뭐 4.19 직후에 3.15 부정선거 관련한 게 있었고 뭐 그 비슷한 게 이제 많이 보면 3번 아니면 그 5.16 이후의 거는 제외하면 이제 2번이 있었던 건데 그때는 사실은 헌법에 그 부칙 정도에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예 위헌 관련한 논란이 없었고 이번에는 헌법에 어떤 근거 조항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률의 형태로 하는 건 이번에 처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위헌이다? 이거는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 해보는 거 보니까 지금 원래 재판부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 몫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회 몫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 법무부에서 그 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바꿨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보다 더 이상해요. 솔직히 법무부에서 추천하는 건. 이게 미국 같으면 맞아요. 미국 같으면 논란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수의 판사들은 사실은 선거로 뽑습니다. 예, 예.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각 지역에 주 관련된 주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은 선거로 뽑아요.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판사는 사실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추천이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무부는 거의 검찰하고 그 동일시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물론 법무부 산하에는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도 있고 교정본부도 있고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행상은 법무부 있고 검찰로 인식되는 게 강했는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하고 동일시되는 법무부에서 재판부 구성하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을 좀 많이 검토하고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상권분립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저는 전담재판부 같은 어떤 형태의 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정치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세심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에서 그럼 추천한 이제 판사회의, 대안변협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한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국회 추천 몫을. 그럼 이거는 또 괜찮은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전담재판부를 통과시켜 설치가 됐어요.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거 헌재로 가져간다. 그럼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고민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좀 중간에 과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일단은 당에서 이제 특검 TF 중심으로 해서 발의를 한 건데 당론은 아니다. 이제 당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서 우리가 괜히 뭐 하나 꼬투리 잡혀서 되치기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적어도 매우 필요해서 사법부의 불신 해소가 안 되니까 당장 필요한 거여서 설치를 하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박영식 앵커님. 네. 뭐 이제 그 위헌성이 소거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사실은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용남 의원님의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언론도 지금 거의 이제 프레임화 되어 있는데, 전담재판부 내지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만 상당 부분 길게 지리하게 이끌고 가다 보면 이 사태가 발생한 어떤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결국 제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 배경에는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혁을 지금 국회가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인적 청산이란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이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라는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내란 진압과 종식의 응하는 결론을 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과 합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모든 요소들은 다 소거가 되고 위헌 요소가 없어야 될 것이고 김유정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만약에 재판받는 피고 측에서 이거 이제 무효다. 이 재판은 완전히 무효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상황 자체가 꼬여버릴 위기가 또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제도 개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본질인 직위원과 조의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희대가 하는 게 그렇고 직위원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 조희대, 한덕수 뭐 이제 거기에 정상명, 뭐 김충식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적어도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뭔가 짬짬이가 있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만나고 안 만나고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대법관들에게 배정된 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로 판단했던 건데 그걸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조희대가 기일을 이틀인가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정을 해서 바로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기 직전이죠. 직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하고 그날 판결이 나온 날 3시에 판결이 난 다음에 4시에 권한대행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덕수가 이런 판결 일정을 알지 못하고는 그런 행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둘 간에 어떤 커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입장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매우 결백하다라는 입장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날 만한 내용들의 입장문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것이 위헌적인가 아닌가는 미래의 문제잖아요.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문제일 수 있는 건데 전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법원은 직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가? 이 과거의 문제니까. 또 하나는 왜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판결이 지금까지 없었잖아. 그럼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설명이 된다면 소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입법 내와 관련해서 그 논쟁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법부가 앞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하필이면 내란 재판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헌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위원 감사 결과 그다음에 계속 그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이 판결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것이 지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아직 뭐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거다라고 하는데 좀 다듬어지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